저희가 이제 배달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배달 되게 느리기로 유명하잖아요. 얘네는 네. 막 한번 배달시키면 우리나라처럼 뭐 늦으면 3일 4일 이 정도가 아니라 늦으면 막 한 달 두 달 이래요. 근데 아마존 애들이 당일 배송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미국 네네. 안에서.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데요? 드론으로 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사람들이. 네네. 드론으로 해서 배달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드론은 30분 이상 못 가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먼 거리 같은 경우는 드론이 아무리 빨리 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갔다 왔다 이게 30분 안 돼 있는데 얘네가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음식 뭐 무슨 재료를 시킬지를 예측을 하고 우리 집 주변에 풍선을 띄워놓는 거예요. 큰 풍선, 에드벌룬을 그 안에 배달시킬 상품들이 쌓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측해서 얘가 뭘 시킬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넣어놓는 그래서 건가요? 뉴욕 상공에 이제 에드벌룬이 떠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캐리어처럼 그 스타크래프트 캐리어처럼 이제 드론이 거기에서 배달을 해주는.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아직 실현화된 건 아니고 이걸로 특허를 내놨더라고요. 네. 엄청난 일이죠. 그럼 나중에 음식도 이제 드론이 배달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이 음식을 배달하거나 아니면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버리거나 그럼 정말로 또 실시간이니까. 그러겠죠. 이렇게 모카라디오처럼 3D 프린터로 출력한 음식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게 해주는 팝업 스토어가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열리고 있대요. 그런 것도 오면 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이제 또 시대가 열리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또 우리나라 또 한국에 아마존 있잖아요. 쿠팡. 또 쿠팡 뭐 마켓컬리 이런 거 보면 또 마켓컬리에서도 아침에 신선한 상품을 배달한다. 신선한 식재료를 배달한다. 이거를 그 카피로 내세웠던데. 네, 그렇죠. 이거랑 즉석식품이랑 냉동식품이랑 생각해보면 민셰프는 어떤 거를 먹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새벽에 배송해서 직접 먹는 신선한 식품을 고를 것 같은데요. 그래 아까 냉동식품이 영양학적으로 좋다면서요? 영양학적으로 좋다는 건 아니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냉동식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실컷 냉동식품 추천해줬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참 이게 시대의 변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배달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저는 우리나라가 참 너무너무 좋은 게 배달 특히 야식 너무 좋아요. 언제 시켜도 와. 그렇죠. 새벽까지도 뭐 잠을 안 자. 이분들은 잠을 안 자잖아요. 그래서 이 야식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마존도 결국은 못 따라올 거야. 네. 그 외국에서는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배달 문화가 형성이 잘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식도 근데 야식 많이 먹어요? 저 많이 먹죠. 그래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야식이 사람을 살찌게 한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민식은 안 쪘네요. 그렇죠. 이게 그 밤에 먹는 음식은 무조건 살찐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밤에 먹는 게 찌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 만약에 낮에 굉장히 쫄쫄 굶고 아무것도 안 드셨다가 밤에 드신다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량이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안 찐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야식을 먹어서 살찌는 이유는 야식을 먹어서 살찐다기보다는 야식도 먹어서 살찌는 거다. 그렇죠. 가깝겠군요. 그렇죠. 야식이 살이 안 찐다라는 거는 이제 민심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군요. 근데 저는 많이 먹습니다 원래. 그래요? 네. 하긴 뭐 식사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민식을 만나기 전까지는 실은 몰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리사가 굉장히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살이 안 찌나 싶기도 해요. 소모되는 에너지량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할 당시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쉴 틈 없이 서서 일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된 점이 많았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시간표를 잘못 짜서 9시간을 내리 강의해야 됐던 학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방대에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끝내고 올라오려고. 네. 그때 한 4년 늙은 것 같아요. 제가 동안이었었는데. 근데 그러면 요리사에 한번 고충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런 자리에서 또 말을 해야지. 뭐 서 있는 거가 첫 번째인데 그 서 있는 것도 그냥 뭐 평평한 바닥에 서 있으면 그나마 행복한 거예요.
아, 네, 주방 바닥이 이 배수를 위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사실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보면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지만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신체적으로 자세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기나요? 네, 그래서 가끔 쓰러지기도 할지도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이 다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요리사들 중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세가 안 맞기 때문에 뭐 허리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민셰프를 만나려고 그러면 그 한 달 전에 그 다음 달 스케줄을 같이 이렇게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당시 요리사로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이게 스케줄이 워낙 이렇게 뭐랄까요 일정치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충도 좀 있지 않아요? 네, 시간적인 고충이 분명히 있죠. 일단 보통 이게 저희가 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동창회를 한다던가 연인과 데이트를 한다던가 뭐 보통 주말에 잡잖아요. 뭐 주말이나 아니면 금요일 저녁. 그런데 요리사에게 이 불금과 불토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바쁜 날이기 때문에 뭐 출근을 하고 평일에 대체해서 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기는 이 불금과 불토는 요리사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말을 싶어요. 내가 그나마 했으면 나았을 텐데 뭔가 민셰프니까 약간 징징댄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게 데이트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뭐 사랑에 빠지기는 쉬우나 요리사와 데이트하기는 어렵다라는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보통 9시, 10시에 마감을 하고 끝나면 네, 그 시간에 사실 뭐 장거리 커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나겠어요. 만나기도 힘들 뿐더러 또 휴일도 안 맞고 네, 그리고 또 요리사들은 끝나면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10시에 퇴근을 하면 보통 저녁 시간에 저녁을 챙겨 먹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퇴근하면 배가 고픈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로는 널린 게 음식이잖아요. 요리사라고 하면 주변에 음식 많은 거 그냥 조금씩 먹으면서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요리사로 일한다 그러면 어우 맛있는 거 많이 먹겠네. 일하면서 뭐 많이 먹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수십 번의 간을 보다 보면 굉장히 지겹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 하루에 수십 번씩 간을 보고 그러다 보면 입맛이 싹 떨어지거든요. 그 입맛이 떨어져서 그런 거군요. 그럼 음식이 있긴 있는 거네요. 음식이 있긴 있죠, 당연히. 아, 그렇군요. 주방에 근데 음식이 있어야죠. 다른 음식을 먹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막 여유로운 직업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제가 일반 직장인 분들과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 직장인 분들은 뭐 어느 시간 안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보통 뭘 하죠? 야근을 하죠. 그렇죠. 네. 야근을 해서 그 못한 걸 끝내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야근이 요즘에 불법인가 싶긴 하지만 아무튼 네. 네, 그렇지만 요리사들한테는 일단 뭐 야근은 기본이죠. 9시, 10시가 일하는 게 야근이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손질하는 재료를 제 시간 안에 끝내지 못했다. 그러면 주방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그 재료를 사용할 수가 없으면 음식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또 시간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고선 일을 해야 되죠. 그렇군요. 여기까지 민셰프의 징징거리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제 그럼 사연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근데 저도 이제 민셰프랑 있으면서 이제 그제서야 좀 감사함을 느껴요. 요리사분들한테 우리의 주말은 우리의 즐거운 불금과 불토는 요리사분들의 좀 희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사연을 한번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연이 몇 개 왔는데 저는 이걸 읽고 싶습니다. 저는 4학년입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한 느낌이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하은님이 보내주셨는데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를 신청해 주시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4학년은 대학교 4학년은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이분한테는 뭘 추천해주고 싶나요? 굉장히 어렵네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저는 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해서 뭐랄까 너무 가볍고 이런 걸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맥주나 이런 거 추천하면 안 되겠죠. 노나콜 맥주도 안 될 거고. 네. 저는 이분에게 깐풍기 추천해드립니다. 왜인가요? 깐풍기는 왜냐면
지금 이 초등학생이면 일단 탕수육이나 이런 거는 많이 먹어봤고 이제 맛있는 음식하면 우리 때는 짜장면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탕수육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약간 좀 새로운 지금까지 먹어본 거랑 비슷하지만 조금 새로운 느낌을 한번 시도해 보라는 의미에서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음식과 비슷하지만 조금 새로운 거 하나 정도 그냥 살짝 얹어봤어요. 네, 저는 뭐 재미를 위해서 젤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런 것도 마니나 선택 아닙니까? 그 요즘에 젤리들이 굉장히 또 색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먹던 아이스크림을 젤리로 만들었다거나 흔히 먹던 과자를 젤리로 그대로 재현을 해놨다던가 그런 재미를 좀 한번 느껴보시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군요. 네. 그 하은님이 정말 이제 아이라 생각하고 이제 취급을 하시는 아이로 취급하고 하셨는데 저는 하은님을 이제 어른으로 취급해서 이제 어른으로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봐라 깐풍기 이제 저는 오양장육은 좀 과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사연 하나 더 읽어볼게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커플입니다. 나이차가 무려 16살. 네, 국적도 다르고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볼까봐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 차이, 세대 차이 잘 극복해 나가면서 이쁘게 만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모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이 정도 나이 차이 뭐 많습니다. 어느 쪽이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정도 나이 차이 많은 것 같고 요즘에 국적이 다른 거는 크게 흡이 안 되잖아요. 흠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요즘에는 뭐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그분도 참 생각해보니까 요리사네요. 요리사신데 이렇게 거기서 한 대학생이고 그 외국 계신 분이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두 분이 약간 좀 핑크빛 기류로 이렇게 네. 되고 있어요. 그 두 분도 나이 차이가 꽤 많은 이 정도 이것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잘 만나시더라고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확실히 이 문화 차이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게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 차이도 있지만 거기다가 문화 차이에 또 세대 차이까지 겹쳐지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 경험상으로 세대 차이는 없습니다. 만나 보셨나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나다 보면 나이 또래가 비슷해도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나이 차이가 그렇죠. 많이 나도 그냥 저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보면 이 세대 차이는 굳이 내가 내 기준의 세대의 그런 느낌 혹은 뭐 그런 문화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없던 세대 차이도 없을도 되는 세대 차이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네.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근데 다만 문화 차이는 이거는 서로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하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칼을 바깥으로 깎는데요. 칼로 과일을 깎을 때 그 방향이 반대래요. 바깥으로 쳐낸다는 말씀이죠? 바깥으로 쳐내죠. 네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쟤는 못 배운 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버릇없다. 약간 버릇없다. 이렇게, 예. 위험해 보인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런 쌓여서 오해가 생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투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친근한 표현인데 쟤가 나한테 시비 걸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약간 좀 마음을 열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이나 혹시 요리 있나요? 마음을 열어라. 뭐 마음을 열어라. 제가 아까부터 근데 계속 술을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을 열어라 하니까 또 술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일단 이분들의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네. 미성년자는 아닐 테니까요. 그러겠죠. 술 중에 어떤 술? 전통 술. 네, 전통 소주, 뭐 문배주나 이화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외국 분들한테 더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걸리 이런 것보다. 그 맛 자체가. 네네. 그래서 같이 마시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서로 취했을 때는 더욱 더 이런 뭐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도 더 허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가장 심플하게 계란말이, 계란 후라이, 계란으로 만든 스크램블 딱 이렇게 해서 계란으로 만든 음식들을 먹어라 라고 하고 싶어요. 왜죠? 왜냐하면 일단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그러니까 뭐 물론 남성분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여성분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리 경험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뭔가 자신이 없을 거야. 그런데 계란으로 한 요리는 자신이 없어도 웬만큼은 나와. 그렇죠. 계란 말이인 것처럼 했다가 대충 비비면 스크램블이 돼. 네. 그래서 실패하기가 어려운 음식. 그리고 많은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누구라도 맛있다라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네. 뭐 싱거우면 케첩 뿌려도 되고 간장 뿌려도 되고 소금 뿌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그것이 좋은 걸로 발전할 수 있는 음식. 약간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계란으로 만든 다양한 반찬들을 놓고 두 분이서 이렇게 좀 오손도손 이렇게 밥이랑 해가지고 뭐 물론 처음 밥을 차려주는 건 아니겠지. 근데 처음 차려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처음 한 분이 차려준 음식을 가지고 한번 그런 시간을 나눠봐라. 어설플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둘 다 요리사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근데 좀 계란 하면 근데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막 계란을 막 쌓아놓고 먹으라 하면은 그러면 너무 몸에 해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계란 하면은 콜레스테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이 말 듣고 갑자기 졸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성인병이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어차피 인간은 죽으니까요. 네, 일단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분명히 함유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 콜레스테롤이 계란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전부 다 흡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노른자에 있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계란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확 높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지금 뭐 책임질 일 없을 테니까 대충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유정란하고 무정란 중에 유정란이 뭐 건강에 더 좋다, 뭐 나쁘다 이런 속설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네, 일단 유정란, 무정란을 조금 뭐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조금 드리면 무정란은 암탉이 혼자 낳은 알이고요. 자연의 신비네요. 네. 네. 그리고 유정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러운 수정 과정을 거쳐서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는 달걀을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병아리로 부화할 수 있는 달걀이 더 영양가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정란하고 무정란은 영양학적인 뭐 그런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 이제 무정란은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뭐 암탉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런 환경에서 몰아붙인다고 해요. 빨리 알 낳으라고. 채찍을 드나 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 알일 확률이 높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유정란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방사해서 좀 뛰놀면서 클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참 약간 뭐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실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영양가가 없는가? 물론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주고 이렇게 막 알을 빼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먹는 입장에서 차이를 생각해 보면 또 있는가 싶기도 하고 뭐 좀 네.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절대 나쁜 걸 추천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건강에도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이 드셔도 됩니다. 계란. 네, 많이 드셔도 되고 그래서 모션님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대 차이 잘 극복하면서 이쁘게 만나길 바라고.